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진짜 많이 안 가야겠다라는 증거를 가져왔어요. 우선은 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해서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날짜 맨 앞에 나와 있죠. 이거 배트맨 결과를 딴 겁니다. 배트맨에서 결과를 딴 거예요. 12월 22일 거, 오늘 거까지는 처리가 안 됐고, 12월 22일자까지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10월 22일, NBA 개막 때부터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10월달, 11월달 다 결과를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어, 이 결과를 내서 이제 통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뽑는 거고, 저 만들어져 있는 걸로 그런 건데, 마엔을 진짜 안 가야겠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어제 브루클린 언더는 정말 희대의 개꿀 경기였고, 뉴욕 마엔이 저는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브루클린 언더가 거의 2등 경기였고, 그래서 저렇게 묶어갔죠. 제가 이날 분석에서 뉴욕이 홈에서 마이너스 90% 이상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신앙이다 이러면서 저도 뉴욕 마인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배트맨 기준으로 8.5 핸디를 받고 7점 차로 끝나서 1.5 프렌이 찍혔죠. 브루클린 언더랑 묶어가서 1.5 차이로 프렌이 찍히는 바람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러고 오늘 역시도 오늘은 하도 마인을 안 주니까 당연히 핸디 언업으로만 조합을 짜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제일 좋게 봤던 경기가 보스턴 마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건 안 질 경기다라고 봤던 골스 승하고 주력 비율 70%로 주력 조합으로 갔는데, 보스턴 경기가 마지막에 아프타임 거부 2점이라도 아니었으면 0.5 프렌이었죠. 근데 그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 프렌이 찍혔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프레임 찍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서 와, 이게 이런 상황이 나와서 백도어가 나오네. 미국에서는 우리가 막 악스타임 거부 프렌 뭐 이런 걸 백도어라고 합니다. 백도어. 이 백도어가 지금 너무 많아요. 악스타임 거부라니까 이게 지금 뭐 양 팀이 서로 간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55초가 남은 상황에서 샌안토니오가 공격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샤클락 바이올렛이 55초 남은 상황에서 최근에 NBA에서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죠. 너무 멀리 가면 최근에 이 프렌 현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12월 10일부터 12일, 22일까지, 자, 12일 동안에 13일인가요? 이때 동안에 NBA 모든 결과 이때부터죠. 12월 10일부터 이때부터 이 올랜도 마이애미 경기부터 요렇게까지 이거를 통계를 다 낸 겁니다. 자, 정배보다 역배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32정배, 33역배. 이 정도로 역배 떨어지는 종목은 지금 사실 NBA가 얼마나 지금 정말로 난이도가 어려운지를 대변하는 지표입니다. 32오바 33언더, 역시 언오바는 반반뛰기 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언오바는 정상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20마일 45프렌, 65경기 중에 20마일 45프렌, 프렌 성률이 거의 70%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타율을 7할 치는 타자가 있다? 베리본즈, 오타니 다 그 사람 앞에 절해야 됩니다. 7할 타자는 미친 타자예요. 말도 안 돼. 그 정도의 이 7할이란 확률은 정말 상식을 넘은 높은 수치인데, 프렌 성률이 이 12일 동안에 70%가 찍히고 있다. 이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마에는
지금 정말 이건 정말 좋아. 저 오늘 솔직히 보스턴 마인 무조건 좋아 보였어요. 정말로. 솔직히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결과물은 프렌이잖아요. 인디애나 프렌. 그런 것처럼 지금 마인이 정말 너무 좋아 보여도 마인을 진짜 안 가야겠다. 솔직하게 30% 확률로 찍히고 있는 마인을 세 번 중에 한 번 찍힐까 말까 하는 수준의 마인을 지금 열심히 가는 게 저런 진짜 미친 짓인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거를 제가 우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써져 있다시피 이제부터는 뭐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통계는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아, 이제 마인 흐름이 다시 왔구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시 뭐 핸디 위주로 분석을 하거나 하더라도 지금은 언어바 위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언어바 위주로 분석을 해서 승률 55% 찍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언어바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언어바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운빨도 정말 높은데 지금 이거 핸디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손 안 탄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지표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바 위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 정상 지표를 보이고 있는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다가 너무 경기가 많잖아요. 내일은 그래가지고 우선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맞죠 사실. 엔비드가 프로바블로 출전 가능하다라는 점이 제일 불안 요소입니다. 엔비드가 올 시즌의 수비 지표는 굉장히 나빠요. 개인 디펜 레이팅 자체가 120이 넘어갑니다. 정말 나쁘고 오펜 레이팅은 또 좋은 선수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당연히 드루먼드가 주전 센터로 나오는 거랑 엔비드가 주전 센터로 나오는 거랑 득점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루먼드는 리바운드 원툴이니까 이게 좀 잘리는 것 같아서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직전 댈러스전에 121득점을 기록을 했지만 팀야투가 45% 미만, 3점은 30%에 불과했단 말이죠. 사실 이런 야투를 찍고 120득점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은 정말 드뭅니다. 근데 왜 121득점을 기록을 이런 야투를 기록을 하고도 댈러스 상대로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그냥 완전히 앞사람과 동시에 상대팀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범하게 만들었어요. 무려 자기네들의 턴오버 개수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필라델피아가 댈러스보다 12개나 더 많았고 턴오버는 10개나 더 적었고 공격 리바운드랑 턴오버가 바로 공격권을 넘겨받는 지표들이잖아요. 아시죠? 이 공격권을 넘겨받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해야 될 이 공격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스틸해 오는 게 바로 이 지표들인데 이게 22개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포제션, 이 공격 횟수 차이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에서 댈러스 전에서 정말 많은 야투 시도가 있었어요. 댈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당연히 승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기록을 한 거고 야투가 꼬라 박았음에도 121득 공격을 많이 했으니까 121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브루클린의 행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선은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디펜 레이팅이 무려 1등입니다. 오클라호마를 제꼈어요. 오클라호마가 2등을 지금 자리하고 있고 브루클린이 1등이거든요. 그러고 오신 양팀 맞대결이 2번 있었는데 브루클린은 필라델피아만 만났다면 턴오버는 많았지만 댈러스 마냥 리바운드를 압살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 대려 브루클린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공격 리바운드 하나 두 개씩 더 따내면 더 따냈지 이런 댈러스처럼 압살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브루클린 또 리바운드 단속까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바운드 점유율 최근 5경기 5등.
그러고 지금 브루클린이 수비 지표 자체가 너무 다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수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브루클린이 최근 14경기 기준으로 2오바 12언더입니다. 딱 두 번밖에 오바를 안. 이거는 퍼센티지로 한 사람은 90% 이상이죠. 14번 중에 12번. 14타수 12안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편하죠. 그 정도로 지금 브루클린은 언더를 낼 가능성이 정말 제일 높은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멤피스랑 지금 브루클린이 언더 신앙 팀들입니다. 멤피스가 직전 경기 오늘 경기 말고 직전 경기에서 해고발을 한번 찍어서 그런 컬러가 좀 희석되는 느낌이지만 브루클린은 지금 정말 지금 언더의 화신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저는 핸디 패스할게요. 과감하게. 인디애나랑 미러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디애나가 다소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죠. 저도 경기를 보면서 야, 원정 인디애나 승률 10%도 안 되는 팀이 내가 영상에서 딱 얘네가 야투 터질 가능성은 지금 슈터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핫핸드를 기대할 수 없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3점 쏘는 적도 다 들어가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를 경기를 보면서 이건 죽었다. 이건 포기해야겠다. 이런 퇴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1쿼터에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왔지만 1쿼터에 인디애나의 3점이 7개 던져갖고 5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성공률 67%. 2쿼터에도 3점을 여전히 핫핸드를 보여줬어요. 4개 던져서 8개 던져서 4개 성공. 50%. 근데 후반전에 갑자기 평균 회귀 법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3쿼터에 3.8% 기록했죠. 12개 던져서 하나 넣었고 4쿼터에는 8개 던져서 빵 프로.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20점 차까지 리드를 잡았던 경기를 역전 패배를 당한 원흉이 후반전에 평균 회귀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본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초심자의 행운에 마냥 뽀록이 정말 많이 터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 보스턴 마인을 내가 제일 좋게 봐서 주력 조합으로 갔더니 하필 전반전에라도 인디애나가 저런 야투 폭발이 터지고 하필 보스턴은 3.20%대로 꼬라 박는 경기가 딱 나오네. 그럼 재수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또 나왔는데 근데 인디애나가 오늘 결국에는 이 전반전에라도 3점이 저렇게 잘 들어간 경기가 정말 모처럼 나왔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경기 끝났을 때 95득점밖에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디애나는 기대치가 너무 없고 사실 오늘 보스턴도 3점을 20%대를 기록해서 그렇지 30%대 중반만 기록했어도 마인을 솔직하게 무조건 찍었을 경기였어요. 자, 지금 미러키도 원정 나가면 환자입니다. 야니스 아테투쿤보가 12월 4일 이후로 결장을 하고 있죠. 쿤보 없이 지금 총 6경기를 치렀습니다. 1승 5패를 거뒀고 1승도 홈 경기에서 승리한 경기였고 나머지는 원정 경기는 다 졌습니다. 원정 경기 3경기에서 디트전에 112득점, 브루클린전엔 82득점, 미네소타전엔 100득점. 원정에서의 미러키는 유타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지표만 봤을 때. 솔직히 브루클린 상대로 82득점 KB 스타즈 데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 원정에서의 미러키의 실태입니다. 득점력이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쿤보가 없었던 최근 6경기 기준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미러키의 페이스는 30개 팀 중 26등 최하위권입니다. 이는 쿤보는 달릴 때 확 살아나는 선수, 달리는 농구를 해야만 하는 선수고 얼리 오펜스의 최강자잖아요. 당연히 쿤보가 있으면은 페이스는 당연히 빨라지는데 쿤보가 없으니까 이 달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를 강제된 보스턴 마냥 무조건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뜨겠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페이스가 26등으로 쿤보 없는 구간에서 그러고 오펜에이팅이 29등 꼴찌에서 2등입니다. 페이스가 26등으로 느린데 오펜에이팅 꼴찌에서 2등이다? 언더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예요 사실.
인디애나가 가뜩이나 혼자 백투백파 깔려준 경기라서 더 무기력할 가능성은 진해졌고, 미러키가 쿤버 없는 구간에서 페이스 26등, 오펜레이팅 29등인데 턴오버가 많은 거는 또 턴오버 많은 순으로는 30개 팀 중 7등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러키는 너무 기대치가 없어요.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그래서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오늘 민디에나가 보여준 이 정말 화끈한 무기력함은 예술에 가까운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승리는 미러키가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거의 동배당 게임이 받았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시카고 경기는 이 경기 기본 미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분석을 좀 어느 정도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10경기에 300점을 넘는 미친 해고바가 났죠. 근데 제가 리턴 매치를 분석을 잘 안 하고 패스를 하는 이유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한 가지 제일 느꼈던 경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레이커스가 이 홈에서 유타와의 경기에서 260 거의 270 가까운 정말 미친 해고바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한 3일인가 뒤에 유타 홈에서 또다시 레이커스랑 맞붙는 매치업에서 당연히 기준적 240대 엄청난 직전 맞대결이 불과 3일 전 맞대결이 270점 해고바였기 때문에 균점은 정말 높게 받았었죠. 근데 이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보고 오바 보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210대 나왔어요. 216점인가 217점. 완전 해원도가 나왔었죠. 왜 이런 리턴 매치에서 이런 이건 진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게 왜 나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남는 경기들이 많이 나와요. 리턴 매치에서는. 그래서 리턴 매치는 제가 잘 피하는데 이게 리턴 매치죠. 근데 기준점이 250대를 받았잖아요. 오바 쪽으로만 보는데 기본 미만 그냥 패스를 권장 드립니다. 자, 댈러스랑 덴바 경기는 양팀 모두 백투백이죠. 이게 올 시즌에 안 그렇지만 전 시즌에 댈러스가 백투백 승률 1등 팀입니다. 전 시즌일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애틀란타, 시카고 보시면 되겠고 댈러스, 덴버 여기 있습니다. 자, 12월 2일날 양팀 맞대결이 있었죠. 무려 252점의 해고바 양상 속에서 댈러스가 10점 차로 대승을 해낸 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백투백에서 강한 컬러를 보인다라는 점이 제일 인상 깊었고, 댈러스는 올 시즌 백투백에서 정말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전 백투백 여파가 깔려진 경기에서 휴스턴 상대로 13점 차 대승을 122득점 대량 득점 성공과 더불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휴스턴이란 강팀 상대로. 덴버는 전 시즌에 백투백 버프, 그러니까 백투백에서 팀이야2 3점 성공률이 제일 좋은 팀이었죠. 그래서 제가 백투백의 덴버는 정말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었고, 자, 12월 2일날 양팀 맞대결의 박스코어를 살펴보면은 댈러스의 팀이야2가 56%, 3점 52% 터진 경기였습니다. 사실 댈러스가 오늘 경기하는 꼬라지 보니까 3점은 솔직히 못 넣는 팀이에요. 3점 시도도 되게 적은 팀이고, 그런 상황에서 3점을 52%를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주사위가 훨씬 거의 6이 아니라 거의 100등 수준이었죠. 덴버는 대려 야투가 평소보다 잘 안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자유투 시도를 굉장히 적게 불었던 경기였어요. 양팀 통수 32개. 양팀이 3점 양궁팀, 보스턴 같은 양궁팀 미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유투 시도가 적었다는 건 심판 성향이 굉장히 하드코어 심판이었다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드코어 심판에다가 하드코어 심판이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딱 눈치가 채지는데도 해고바가 떴다 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 그리고 댈러스가 뭐 특정 한 선수의 핫핸드가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이 야투가 다 좋았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댈러스가 굉장히 저점이에요.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댈러스가 너무 못합니다. 댈러스가 오늘 사실 뉴올리언즈와의 경기의 4쿼터의 에너지 레벨로 그렇게 압살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3분 23초 동안 야투 빵개 기록했죠.
그 승부처 구간에서. 그러니까 쿠퍼 플래그가 오늘 시즌 자유투 성공률 80% 이상인 선수가 오늘 자유투를 50%도 못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컨디션이 난조가 명확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 보면 오바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선 언오바 기준점이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받았고,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딱 사실 이 분석 내용은 제가 오늘 경기를 보기 전에 작성을 한 거거든요. 보고 나서는 사실 저는 덴버 마인이 좀 더 마음이 땡겨요. 오늘 댈러스는 굉장히 못했고, 댈러스는 시종일관 대승을 지켜내는 경기를 했고, 1쿼터 때 그러니까 원정 유타는 제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원정 유타는 그냥 인격이 다른 팀이다. 그래서 원정 유타는 사실 원래 반대 마인 개꿀인데, 이거는 덴버 마인 오바를 우선 둘 다 보지만 저는 이 경기는 우선 조금 좀 머니라인하고, 그러고 기준점 변동 그래프를 좀 심도 있게 좀 바라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양팀 모두 백투백이라서 돌발 결장 가능성은 좀 있고요. 미네소타랑 뉴욕 경기는 미네소타가 최근에 원정에서는 오바가 상당히 많이 찍히는데 홈에서는 언더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미네소타는 최근 윈나우 팀들, 프로권 팀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 엄청나게 접전이 많고, 그리고 언더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은 사실 도깨비 팀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양국 농구를 지금 올 시즌에 하고 있는 편인데 3점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마냐에 따라서 언더냐 오바냐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 결장이 너무 많이 깔려지게 됐죠. 브런슨, 안노비, 맥브라이드, 야부셀레까지. 야부셀레는 올 시즌 사실 벤치에서도 그렇게 정말 오래 기용받고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서 크게 비중은 없는데, 브런슨, 안노비, 맥브라이드, 야 이거는 핵심 3인방입니다 거의. 이 세 명의 대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 세 명이 결장을 확정하기 때문에 얘네 세 명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할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콜레기, 디아와라, 조던 클락슨. 야 이건 기대치가 너무 없죠. 조던 클락슨은 올 시즌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사실 전 시즌에 유타 시절, 그리고 클리블랜드 벤치 리더 시절, 이때 시절의 조던 클락슨하고는 너무 야투 차이도 심하고, 그러고 이제 원래 조던 클락슨의 매력이 뭐였습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올라간다라는 그 오바 성향이었거든요. 오바 성향. 팀이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어도 냅다 딥스리 올라가는 그런 배짱, 이런 게 조던 클락슨의 매력이었는데, 뉴욕에서는 자신도 이제 여기서는 내가 전혀 비중 없는 선수다라는 걸 받아들였는지 그런 장면이 아예 없더라고요. 콜레기는 올 시즌 평균 득점 자체가 볼륨이 아예 없는 선수고, 디아와라 같은 경우는 검증이 전혀 안 되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맥브라이드, 브런슨, 안노비, 이 세 명의 메인 스코어러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느냐가 정말 관건인데,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이거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친정팀 미네소타 상대로 정말 미치광이 역할, 정말 스팀백반 그런 경기, 거의 커리어 하이급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가 무조건 유리한 경기라고 봐야겠죠. 미네소타는 지금 결장 이슈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 마인 메인으로 싸우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결대로 보는 배팅이라고 봐요. 저는.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저 사실 분석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경기인데, 데이그 널트 오클라호마 감독이 올 시즌 유독 정말 그 선수들 관리를 좀 빡세게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전 시즌까지는 워낙에 젊은 팀이라서
백투백 돌발 결장 이런 걱정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는 돌발 결장이 제일 심한 팀 중 하나로 거듭났어요. 저번 포틀랜드전 첫 패배했을 적에도 돌발로 주전급 4명 동시에 결장 뜬 거 아시죠? 근데 오클라호마가 이번 샌안토니오전을 위해서 저는 챗 홈그렌, 허르텐스테인, 그리고 에런 위긴스, 카루소 등 오늘 결장한 애들 있잖아요. 오늘 멤피스전에 결장한 애들, 얘네가 상식적으로 이 오클라호마에서 주요 선수들인 이 4명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고 동시에 몸이 아파졌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입니다. 사실 뭐 가비지 멤버 애들 이런 애들도 아니고 주요 멤버 애들이 4명이 동시에 이렇게 아파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그리고 얘네가 직전 미네소타전에는 다 출전했었잖아요. 얘네가. 근데 얘네가 미네소타전에서 부상을, 제가 이 경기를 안 봤어가지고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부상을 당했다거나 뭐 쓰러졌다가 실려갔다거나 이런 소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 2연전인 거 아시죠? 다음 경기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날짜 기준으로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쇼케이스 매치업 데이로 샌안토니오랑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근데 그 경기 이 샌안토니오와의 2연전 맞대결을 대비하기 위해 저는 약간 휴식 차원, 관리 차원의 결장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데이그 널트 감독의 그런 왜냐하면은 솔직히 멤피스는 엑스박으로 본 거죠. 멤피스는 솔직히 홈에서 멤피스 엑스박으로 보고 얘네 좀 관리 차원에서 결장시키고 내일 백투백 그 뭐야 샌안토니오 전에 복수도 해야 되니까 컵대회 4강에서 졌던 거 이번에 샌안토니오 개발라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저는 관리 차원으로 이거 웬바냐마도 GT인데 웬바냐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약간 형식상 GT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직전 맞대결을 박스코어를 정말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 결과 오클라호마가 패배한 이유, 샌안토니오한테 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리바운드도 고작 하나 차이였고 턴오버는 샌안토니오가 5개 더 많았고 역시나 턴오버 유발을 제일 잘하는 OKC답게 이 부분은 턴오버 19개를 기록하게 만든 거는 당연히 좋은 오클라호마의 이 주특기가 잘 먹혀 들어간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던 거고. 근데 그래도 패배한 이유는 3점입니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샌안토니오도 3점을 꼬라 박았지만 그래도 13개를 꽂아 넣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는 9개밖에 꽂아 넣지를 못하고 성공률 24%로 정말 처참했습니다. 3점 4개 차이가 고작 2점 차 승부였기 때문에 그죠? 2점 차로 샌안토니오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3점 4개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클라호마가 이거 3점만 만약에 평균치 이상만 들어갔어도 저는 10점 차 이상 대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표라고 박스 스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턴오버 5개 차이가 유의미한 기록이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지금 리바운드가 대놓고 약점인데 리바운드가 고작 하나 차이밖에 안 났을 그런 경기였다라면은 그래서 저는 OKC 마인 볼게요. 오클라호마 마인 메인으로 서브 언더. 근데 지금 마인을 개인적으로 가긴 좀 힘들죠. 30%인데 아까 이제 증거를 보여드렸죠. 포틀랜드하고 올랜도 경기는 포틀랜드는 오늘 경기 제레미 그랜트랑 주루 할러데가 결장을 했었죠. 올랜도는 실바, 석스, 프렌치 바그너 이 세 명이 결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올 시즌 포틀랜드가 백투백에서 성적이 꽤나 좋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3승 1패 승리한 팀들이 다 약체 팀들이 아니었어요. 다 강팀들. 레이커스, 미러키, 클리블랜드. 패배한 팀은 시카고한테 한번 패배했는데 딱 1점 차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진짜 0.1끗 차이 그 정도 승부였잖아. 그러니까 백투백에서 다 좋은 결과들만 만들어냈다는 이 단서를 좀 발견을 했고 포틀랜드가 백투백에서 저는 충분히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랜도는 오늘 골스한테 23점 차 압도적인 대패.
팀야투 41%, 3점이 26%. 그냥 정말 안 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농구를 보여줬습니다. 데스몬드 베인하고 앤서니 블랙이가 개인 야투 50% 이상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못했거든요. 특히 벤치로 출전한 5명 중에서 비타제 하워드, 조나단 아이작 이 3명이 야투 9개 던졌고 하나 성공했어요. 지금 올랜도가 결장자가 많아졌잖아요. 주요 선수들을 층에서 석스, 프렌치 바그너 이런들 다 주전으로 코트를 받는 선수들이죠. 얘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식스맨들의 비중이 훨씬 올라간 상황인데 당연히 뎁스가 얇아졌다 보니까 그런데 식스맨들이 지금 너무 못해주고 있잖아요. 직전 오늘 골스전에서 보여줬듯이. 근데 이러면은 지금 올랜도가 식스맨의 비중을 줄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서부 원정연전에다가 백투백 원정 백투백입니다. 이거는 주전 애들을 뭐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38분 이렇게 갈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올랜도가. 그럼 포틀랜드가 훨씬 더 체력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요. 홈홈 백투백, 올랜도는 서부 원정연전 중에 원정 백투백. 그래서 저는 오늘 대체적으로 구성력이 좀 길죠. 포틀랜드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랑 디트로이트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양 팀이 지금 완전 3점이 둘 다 마팅이가 간 상황이에요. 지금 세크라멘토는 최근 직전 휴스턴전에는 3점 12개를 성공시키면서 맹한치 넣었지만 그 전에 포틀랜드와의 2연전에서 두 경기 모두 3점을 6개씩만 성공하는 정말 3점을 아예 못 넣는 수준의 그런 경기를 냈고 디트가 지금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댈러스전에 3점 6개 성공, 샬럿전에 6개 성공, 오늘 포틀랜드 전에 7개 성공. 최근 3경기 기준 3점 성공 개수, 3점 성공 개수 29등, 28등 팀의 맞대결입니다. 꼴찌가 댈러스예요. 세크 평균이 8개고 이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디트는 6.3개란 말이죠. 참고로 최근 3경기 기준 3점 성공률 꼴찌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3점 제일 못 넣고 있는 팀이. 최근 디트가 3점이 너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페인트존에 모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젤런 듀렌하고 커닝엄만 막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스페이싱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스페이싱의 역할은 3점을 많이 던지고 잘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인사이드의 수비를 바깥쪽으로 끌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인사이드의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커닝햄하고 듀렌의 효율까지 떡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트가 보시면 최근에 득점을 잘 냅니까? 대승을 잘합니까?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3점이 안 들어가면서 그런 효과거든요. 그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라인업이 좀 많이 변했죠. 레이놀드라는 애가 주전 센터로 지금 나오고 있고 사보니스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그리고 잭라빈도 장기 부상을 좀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가 굉장히 주저앉은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 템포가 빠르려면은 조직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라인업이 급변하다 보니까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세트 오펜스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도 지금 세크라멘토가 최근 5경기 기준 22등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양 팀 모두 3점 잼병 팀이고 수비는 인사이드에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효율이 정말 기대하기 힘들다. 언더메인을 서브는 디트 마엔. 클리퍼스랑 휴스턴 경기는 이 경기 짧죠. 제가 최근에 휴스턴한테 좀 뒤인 적이 많은데 이메 우도카 감독이 셰퍼드를 솔직히 울며겨자 먹기로 기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벤블릿이 올 시즌 개막하기 직전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휴스턴에서는 가드 자원이 솔직히 없는 상황이에요. 셰퍼드 말고는. 그래서 지금 휴스턴은 셰퍼드가 결국에는 주요 자원으로 기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셰퍼드가 완전 상대팀한테 먹잇감이잖아요. 먹잇감, 헌팅 대상. 다 셰퍼드 쪽으로 패스해갖고 공격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 셰퍼드가 지금 이러려면은 사실 그냥 빅라인업으로 타리 이슨이 복귀하면 이건 개선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셰퍼드 빼고 솔직히 타리 이슨을 넣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휴스턴은 원래 이 경기는 정석 들으면 언더 보는 게 맞죠. 휴스턴이 지금 최근 5경기 페이스 꼴찌입니다. 제일 느린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고 클리퍼스는 원초적으로 느린 팀이고 그래서 언더 보는 게 맞는데 휴스턴이 지금 상대 팀들이 다 공략해요. 셰퍼드 헌팅 대상 노리고 나니까 트레이형보다 더한 헌팅이더만 셰퍼드 제가 정말 수비 고자드만 고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 프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프렌이 대세기도 하고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야, 저는 솔직히 제가 조합회 프렌을 가는 사람은 잘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 위주로 가서 전 시즌에도 전전 시즌에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음 위주로 갔었던 사람이죠. 근데 자, 이 정도로 프렌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70%가 지키고 있었네요. 제가 진작에 통계를 내봤으면은 한 그래도 한 2, 3일 전부터 프레임 위주로 한번 가보고 그랬을 건데 금액 낮춰서라도 근데 저는 제 습관적으로 저는 마인 위주로 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인을 가다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근데 제가 어제는 주간을 패스했어가지고 주간은 아직 4연승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좀 위안을 좀 삼고 있습니다만 피닉스랑 레이커스 경기도 준비를 했었고요. 자 우선은 이게 정말 팩트입니다. 정말 팩트예요. 배트맨 결과를 배트맨 사이트에서 뜨는 결과를 그대로 딴 거기 때문에 그죠? 배트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한 점 거짓 없는 정직한 통계를 낸 겁니다.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